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돈 받아들이는 거 강제집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간 입구인데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 업무적으로 걸어가면서 좀 촬영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뭐 평상시 내가 하는 업무 그리고 했던 업무 당일에 처리했던 업무를 뭐 대본 없이 합니다. 그렇다고 조문이나 판례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3천 몇 개를 찍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보통 뭐 유튜브나 그 블로그 이런 거면 뺏기든지 보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자기 실력이 안 된 거예요. 저처럼 체화가 돼야 돼요. 이게 체화가 돼도 순간순간 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많은 노하우가 필요해요. 이제 돈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오시면 뭐 공정정서 있나 뭐 없다 그러면 소송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가압류 가처분 보존 처분 먼저 해놓고 들어가도 되고 또 이제 판결문 빨리 받아가지고 강제 집행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협력업체하고 해서 저렴하게 신용조서 받아가지고 재산 파악해가지고 판결문에 의해서 부동산에 있으면 강제경매하고요. 그리고 뭐 재산 명시, 채무 불이행제, 월무등재, 재산조사, 채권 압류 추심, 채권 압류 전부 무궁무진합니다. 수백 가지가 넘어야 할 수 있는 게 뭐 은행 같은 거 파악해가지고 카드사, 보험사, 정권 이런 거 파악해가지고 강제 집행 넣어요. 그 정권도 강제 집행 단순하지 않아요. 그 집행 정지된 주식 아니면 발행 상장된 주식 뭐 여러 가지가 다 달라요. 그리고 단계발 채무자의 반응이나 이런 걸 보고 추가로 비용을 투입해서 법 조치를 할 건지 이런 걸 판단해요. 경제적으로 해드립니다. 뭐 법무사나 변호사님이나 신용조사에서 이런 데는 뭐 30%에서 50%까지 성공보수 받은 거 돈에서 가져가기도 해요. 근데 저는 10원 하나 받아본 적 없고요. 채무 통장 자체가 채무자가 채권자 통장으로 입금하게 하고 저는 일절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조치 비용만 받아요. 법조치 비용만 받고 법조치 비용도 받아주기 때문에 공짜로 사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게 고도의 숙련된 저 같은 경우는 법무사를 하면서 개인건이든 대기업 특히 그랬죠. 10년 년 동안 강제집행 업무를 많이 해가지고 그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지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냥 대충 해갖고는 받을 수 없고 또 법조치를 할 수 있고 돈이 들기 때문에 안 하고 또 받는 그런 법적인 절차 안에서 그런 것들도 신경 써갖고 해야 돼요. 저 같은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우체국인데 서면 보낼 게 있어가지고 등기 보내러 왔어요. 대부분 전자로 다 신청해서 속전속결로 처리해요. 근데 해제도 전자로 하는데 해제로 안 되는 게 가끔씩 있어요. 가령 유치동산 강제집행 같은 거는 채무자 가구 있잖아요. 냉장고, TV 뭐 이런 거 여기다 딱지 붙이는 거고 여기다 하는 거 신청도 전자로 안 되고요. 집행관 사무실에 가야 되고 해지할 때도 직접 가거나 등기로 취하를 해야 돼요. 그거를 아직까지는 전자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없고요. 지금 부동산 경매, 자동차 경매 이런 거는 해당 법정에 가고 경매를 해야 되잖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사별관 저 위에 꼭대기에 2층에가 경매법원인데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가 있어요.
경매도 수십 년 동안 이제 법정에서 했는데, 공매는 전자 입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경매도 법정에서 안 하고 전자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그래서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조용한 우체국이다 보니까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고, 보이시죠, 지금 우체국. 그래서 또 이제 경매 같은 경우도 제가 한 26년 했어요. 이제 경매 신청하는 것도 잘하지만 받아들이는 것도 잘해요. 소유자, 채무자는 못 받지만 채권자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 경매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결문을 받으면 지급명인의 이행 공고 결정은 그 자체에 송달 확정이 있어가지고 따로 집행문을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소송이 왔다 갔다 한 판결 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거기에다 집행문 받고 송달점의 확정명령을 첨부해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내야 돼요. 만약에 채권자 채무자 중에 법인이 있으면 법인 등기부 등본도 내고, 거의 강제집행은 판결문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유치동사 강제집행 신청서하고 이렇게 서류 끌어가면 초본을 떼주는데, 채무자의 초본 마지막 주소 보통 재판대 소재지가 관할 법원인데, 경매는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부동산 소재지에다 신청해야 돼요. 자, 판결문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강제경매인데, 내가 돈 빌려주면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전한권을 설정해 준 경우가 있잖아요. 은행 같은데 돈 빌려주고 건전한권 설정하잖아요. 이 경우에는 임의경매 신청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매 한 80%는 임의경매 신청이고요. 강제경매는 한 20% 정도 돼요. 자, 근데 중복 사건도 있어요. 내가 모 사건에 경매를 넣었는데 다른 사람이 또 넣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자사건인데, 그 자사건에 경매 신청할 때는 원래 보관금이라는 게 있어요. 법원 보관금이 수백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거 안 내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경매하면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전자신청하면 경매 개시 결정 해가지고 촉탁으로 등기부에다가 등재되걸랑요. 그 등기는 원래 신청해야 하는 등기, 촉탁해야 하는 등기, 명령해야 하는 등기가 있는데, 신청은 공동신청주의 원칙이고 단독신청은 판결받아서 하는 게 있는데, 그 등기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법원에다가 경매 개시 결정하면 그 촉탁으로 그 등기부에다가 올려줘요. 그리고 이제 경매 같은 거 권리 분석도 잘해야 돼요.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일반적인 책에는 6개 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7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상황 따라 다른데, 책이나 대충 얘기 듣고 하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이게 경매는 함정이 있고 곳에 도취해 있어요. 물론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건, 뭐 나이 정경이든 뭐 이중 보적 정리든 소송이든 민사소송, 형사소송 다 대충 하면 안 되시고 다 함정이 있는데, 특히 경매는 물건 분석하고 권리 분석을 둘 다 잘해야 돼요. 잘해도 드러나지 않는 하자가 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121조의 1항에 보면 7가지 사유가 있는데, 뭐 5호 같은 거는 매각 물건 명세서의 기재가 잘못되는 경우, 6호는 물건의 심의 훼손됐든지 권리관계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고, 또 뒤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원래 경매 낙찰 받고 일주일 동안은 매각 허가 결정 기일이고, 그 다음 또 일주일이 확정되고 또 30일 동안 대금 납부 기회를 주는데, 그 대금 납부 기일 때 할 수 있는 게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이에요. 원래 고전에 일주일 동안 매각 불허가 신청한다고 했는데 그게 안 받아주면 매각 허가 되잖아요. 또 일주일 있으면 확정되는데 그 사이 할 수 있는 게 적시한 건데, 이때 정시한 거는 원래 민사집행법이 원래 민사소송법 뒤에 7편에 강제편에 있었는데, 거기 2005년도에 분화돼 갖고 나오면서 그 옛날에는 그 내가 쓰는 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냈는데, 그 이후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적게 내죠. 서울 같은 데는 20%씩 저감되고 지방 같은 데는 30%씩 저감되는데, 그 최저 매각 가격으로 보증금 냈잖아요.
근데 그거 더하기 그 매각 불허가 신청에 대한 그 허가 났으면 적시항관할 때는 내가 쓴 가격의 10%를 또 내야 돼요. 그러면 요때 한국운영공탁이라고 하는데 요때는 현금으로 전액 공탁해야 되는데 만약에 기각되면 전액 몰치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만약 그거 안 되려면 좀 더 일주일 기다린 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까 민사집행법 121조 6호 사유로밖에 안 돼요. 물건의 심히 중대한 훼손이라든지 권리관계 중대한 이양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강제집행 돈 받아주도 저 같은 경우에는 법비용만 받고 그 성공모수나 이런 거 일치 안 받아요. 그리고 법비용도 손님이 받기 때문에 공짜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저는 10년 지났는 거 다른 변호사들 법무사들이 못 받는 거를 시효 연장 소송하면서 강제 집행해갖고 옛날에는 25%씩 받았거든요. 그러면 4년 지나면 원금의 한 배인데 10년이면 2배가 넘잖아요. 그거하고 법비용 이자까지 다 받아 저축이 됐어요. 그리고 강제 집행 정말 절차도 많고 종류도 많은데 대충 그냥 뭐 본인이 돈 아끼려고 뭐 혼자 해보면 이러면 택도 안 됩니다. 우리는 수만 건 이상 해보고 다 전문가들이 웬만큼 해도 10년이야 뭐 이러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충 해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등기 우편 보내고 있습니다. 부산 동구에 돈 받아들이고 주동수 관계증 취한 신청 보내는 거예요. 저기 창구에서 하면 엄청 많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결특법으로 저는 이제 기계로 합니다. 기계로는 이 중앙 같은 경우에는 5시까지 받은 거에 한해서 이결특법으로 가요. 근데 제주 같은 경우는 이결특법을 안 가고 다 다음날 가요. 이래가지고 내 보내는 거에 전화번호 기재해 놓으면 내일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도착하면 나한테 날라와요. 우체국에서 부단했다고. 대부분의 것들이 전자신청으로 다 돼도 아직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하면 취소 신청도 전자신청에는 항목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거를 전자신청을 하면 본 사건 번호, 경매 사건 번호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사건 번호 부여가 안 돼. 그러면 큰일 나요. 그거를 실무에서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집행공탁하면 사유신고서 내야 되는데 사유신고서 낼 때 잠깐만요.